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1월 29일 제주경마 경마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금요경마 방송을 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모윤준이라고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금요경마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방송을 한번 찍어보고, 저희들끼리 또 의논을 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다음 주 방송은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그 다음 주 방송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주 현지 전문가하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안 되는 마필도 얘기를 해주고, 또 보병 마필들도 얘기해주고, 또 마필의 특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뭐 타 방송보다는 또 제주경마 방송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찬 방송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제주경마 방송 오래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 맞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제주교차 토요경마 방송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번 그 토요 경주 중에서는 좀 일경주에서는 좀 축이 있다, 강축이 있다 생각되고, 나머지 경주들은 그렇게 강한 축이 없는, 뭐 어제 금요 경주처럼 이렇게 강한 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자성을 띠기 때문에 좀 준배당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담배가 나와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1경주를 빼고는 나머지 경주가 이제 전부 다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제주경마의 요즘 특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툭툭 튀어나오는 기수들이 있어요. 요 근래에는 박준호 기수가 뭐 엊그제까지는 너무 못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지난주에 그냥 혜성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배당이란 배당은 그냥 다 터뜨려버리고,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기존의 기수들 중에서는 전현주 기수는 뭐 원래 꾸준하고, 반면에 장우성 기수가 또 요즘은 또 굉장히 또 큰 데에도 일상을 많이 하고, 큰 배당에서도 또 인기 기수인데도 자주 껴가지고 배당을 터뜨리는데, 장우성 기수가 이렇게 동기라고 했는데 말 타는 게 어때요? 장우성 기수는 일단 하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타시는 거 보면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자세 흔들림 없이 그 더러브랩보다는 쪼랑말이 상당히 그 말머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면 목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만 짝짝짝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요. 목을 그 패턴을 맞춰야 하는데 하체가 부실하다면 거의 이제 그 패턴을 못 맞추거든요. 거의 이제 못하는 기수들이 이제 하체가 부실해서 지금 바닥권을 이기는데, 장우성 기수는 뭐 상당히 안정감 있고, 근데 문제는 좀 승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승부만 봤다면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데 승부를 하는 맨드에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약간 무빙 스타일이야, 그죠? 나갈 말인데 그냥 뒤에서 놀다 이렇게 들어오는, 이건 얼굴이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한 건지 몰라도 상당히 저 같으면 못하거든요. 헌척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가는 척은 하고서 이렇게 포기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거는 승부가 안 걸리면 그냥 뒤에서 놀다, 선에 뭐든 뒤에서 놀다가 승부가 걸리면 추임마도 그냥 선에 나와서 대가를 꽂고 이런 습성의 기수이기 때문에 말은 잘 탄다는 얘기죠. 말은 잘 타죠. 명예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타죠. 근데 내가 이제 제주 기수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몽키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힙불을 등잔을 들고서 이렇게 힙불을 딱 이렇게 세워서 엎드리는. 근데 이 제주 기수 중에서는 가장 몽키 스타일이라고 내가 보는 기수는 전현중 기수. 맞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기수들은 좀 이렇게 일어나서 타는 거, 앉아서 타더라고. 왜 그래요? 제가 현역 때는 장우성 기수가 상당히 몽키 기수, 지금 전현주 기수처럼 상당히 몽키 쪽으로 이렇게 탔는데, 지금 제가 여기 10년 만에 와보니까 장우성 기수가 자세가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옛날에 배유준 기수처럼 타네. 왜냐하면 일단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중심, 무게중심 잡으려면 몽키 자세보다는, 제주마들은 몽키 자세보다는 좀 앉아서 타는 그게 훨씬 더 마필한테 그 호흡지도 더 좋고, 몽키 자세는 웬만한 그 무게중심 잡지 않는 한 좀 제주마는 상당히 타기 힘듭니다. 몽키 자세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주 기수들이 좀 어. 앉아서 타는, 서서 타듯이 뭐 이렇게 타는데, 뭐 자세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더러블의 이제 서울 기수들이 거의 대부분 몽키 자세를 유지하는데,
뭐 외국에서도 좀 제주 맛 타듯이 앉아서 타는 기술도 많고요. 그렇지. 뭐 자기 습성대로 타는 겁니다. 네. 자, 이 궁금하신 거, 제가 궁금한 걸 팬 입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명쾌한 답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주교차 1경주부터 자, 제주 토요 방송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느 마필이 가장 강하게 팔리고 또 어느 마필을 또 가장 강하게 보는지 한번 언급을 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했을 이번 경주가 지금 800m가 아니라 400m 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인데 이 400m 경주가 상당히 에러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선행이든 수입이든 뭐 상당히 뭐 뒷심이 있어도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선행력, 순발력, 경주 순발력, 발주에서 나가는 그 스타트가 가장 좋은 마필이 아무래도 우주에 대한 유리한 고지에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내리막이라서 그렇죠. 예. 400m가. 예. 예.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추로 보고 싶은 마필은 2번 마음빛 가속도입니다. 자, 이 마필 400m는 처음 뛰지만 직전 경주를 보더라도 이 마필이 순발력 상당히 좋고 뒷심도 충분합니다. 뭐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3차게 깨졌지만 이게 마필 능력이 다 했다가 아니고 그 당시 강필마들이 두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점배당으로 끝났는데 이 마필 이번 경주에서는 편성이 직전보다는 상당히 약하고 400m에서는 충분히 뭐 꼬만 잘 받는다면 또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샛별이죠. 떠오르는 샛별 김용봉 기수가 상당히 선취입이나 선행이나 다 어떤 그 각질의 마필도 제대로 다 끌고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충분히 믿고 갈 수 있는 안정된 강축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축은 이제 은빛 가속도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예. 세게 보는 마필이요? 저는 지금 딱 한 번 뛴 10번마 우수비체. 예. 자, 이 마필이 지금 잠재적 능력 지수 상당히 남아있고, 직경주 뭐 기록은 보지 마시고, 이 마필 역시 순발력, 경주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뒷심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제가 판단하는 이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이 마필도 유의깊게 보셔야겠고, 자, 4번마 누리세상. 이 마필 역시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데, 이 마필이 뒷심이 좀 부족해요. 400m라도, 400m는 처음 꼬할 때부터 온 힘을 다 쏟고 전력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계속 지켜보고 봤을 때는 좀 뒷심이 딸리긴 한데, 문제는 기수마다 다 습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현 기수, 이 기수는 한라만은 못합니다. 왜요? 제주만은 잘 타요. 왜요? 아니, 여태까지 지켜보고 봤을 때, 평균을 봤을 때, 한라만 저는 솔직히 이 기수는 어떤 말을 타더라도 리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말을 탔을 때는 상당히 뭐랄까요, 힘으로 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기승술 그 요령보다는 힘으로 밀고 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이게 제주말은 힘대가 있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조금 해서. 근데 이 김대영 기수가 제주 마필을 상당히 잘 다루기 때문에 저는 안장 밖에서 기승발로 이 마필도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번 은빛 가속도는 충막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4번 누리세상과 10번 우수비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한 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바로 8번 한백장군입니다. 제가 본 그 400m라는 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말도 뛰어본 거리 이상을 뛰어본 말들이 거리가 내려왔을 때 더 잘 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8번이 한백장군이란 마필은 취입력은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00m에 어울리지 않는 특색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반대로 아직까지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이라는 것이 선행력을 뭔가 하나 보여주던지 아니면 추임력을 뭔가 하나 보여주던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뭐 하나를 보여줘야지 싹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번 한백장군이 이 정도의 정말 뚝심을 보여줬다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기본적인 순발력만 조금 보여준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기 쉽기 때문에 저는 8번 한백장군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은빛 가속도는 충막감으로 인정을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마필은 10번 우승비책, 4번 누리세상, 8번 한백장군을 언급을 드렸던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어느 정도 배당판의 인기권 전력은 있지만 그 인기만을 믿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주 같아요. 예. 예, 노인준 의원이 세게 보는 마필은요. 저는 이번 경주 역시 믿고 갈 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번 막 흑폭풍을 강추로 팔 텐데 저 이 마필은 뭐 편성면에서 딱히 강추 마필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마필 외에는 이 마필이 항상 그래왔듯이 강추 마필이 있으면 꼭 후차권에 들어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좀 간만에 우승을 넘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편성이 직전보다는 좀 내려와 있고 이 마필이 선입형의 마필이면서 충분히 뒷심도 충만한 마필이고 직전 2차가 거머져도 마지막 라스트까지 걸음바 죽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믿고 갈 수 있는 강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번 흑폭풍.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더 얘기한다면요? 이번 경주에서는 뭐 8번마 파트너도 팔릴지 보여지고요. 그리고 3번마 한백돌풍. 자, 이 마필도 좀 잔재적 걸음치는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 마필이 단일 컨디션 좀 주로가 무거우면 좀 못 뛰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주로가 가벼워야 좀 경주 초반 순발력도 보탬이 돼서 좀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5번마 와우레금이 좀 와닿습니다. 와우레금. 네, 이 마필이 뭐 선입형의 마필인데 계속 뒷심이 있는데 편성운이 없었다. 그전까지 계속 편성운이 없었고 좀 딱 한 번 2차게 들어왔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상승세를 칠 거라 생각했는데 편성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고 지금 걸음발도 뭐 컨디션 양호하기 때문에 좀 현장까지 좀 예시 상태까지 지켜본 뒤에 현장에서 갖고 갈지 안 갖고 갈지를 확실하게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5번 와이프레금에 대해서는 한 표를 던질게요. 예, 모현준 의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도 배당이 터진다면 5번 와우레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생바닥을 쳤지만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강해서 생바닥이지 실질적인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중상위권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주시하는 건 또 김원곤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임기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도 모현준 의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5번 와우레금이 이 편성에서 배당이 나온다. 그래서 저도 모현준 의원한테 힘을 한번 실어주고 싶고요. 반대로 모현준 의원은 이번 흑폭풍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해주신 반면에 저는 8번 파트너입니다. 반대로 8번 파트너인데 파트너를 세게 보는 이유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점과 또한 편성 자체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종반 뚝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은 좀 8번 파트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파트너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성은 지금 같이 배당으로 얘기를 딱 맞아떨어진 게 5번 와우레금이네요. 네. 그리고 인기만을 양분했네. 2번 흑폭풍하고 8번 파트너를 양분했으니까 요건 삼복성으로 가도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5번 와우레금만 끼워서 오면 삼복성도 한 20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양쪽으로 때리면은 뭐가 걸려도 하나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삼복조로 사더라도 될 것 같고, 요 와울의 꿈이 굉장히 재밌다는 거에 대한 일치성을 봤던 제주교차 상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상경주는 요 세 마리만 헷갈리지 않게 딱 세 마리만 얘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마리가 배당이 좋으니까 다른 말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참, 아까 안 물어봤는데, 오늘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메인 승부처는 5경주고요. 네, 준메인. 준메인 승부처는 제주 4경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4경주,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모현진 위원의 준메인 승부처인데, 왜 준메인 승부처를 선정했는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직전에 이제 특별경주 때 똑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는데, 일단 이 준메인 승부처는 저는 뭐, 배당이 떠나서 확실한 두 마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 딱 두 구멍만 딱 승부를 봐서 주력으로 확실한 뭐 3배든 4배든 확실한 배당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마리도 얘기를 안 하시네.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강추 마필은 지금 거리가 짧아졌지만 5번마 백록장어는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대상 경주도 거머졌고 직전 특별 경주도 거머진 만큼 이 마필이 제가 직전에도
이마필을 갖고 갔는데 축을 잘못 잡아서 텐 놓고 그때 제일왕초를 놓고 백목장하고 190천을 갖고 갔는데 제일왕초가 3차 가고 뭐 이게 사파를 들어오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경주가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자, 이 이마필이 제가 직전에 딱 경주를 뛰는 거 봤을 때 제가 잘못 판단한 게 뭐였냐면, 이마필이 상당히 그 추임 마필인데 뭐랄까 승부 타임이 상당히 늦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전에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을까 해서 강축은 안 갖고 가고 후차로 갖고 갔는데, 막판에 뭐랄까요 100m에서부터 걸려서 추진을 나오는 거 봤을 때 이마필은 1000m도 이제 이 상태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승부 타이밍이 예전에 늦었지만 이제는 빨라졌구나. 빨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마필 상태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마필 믿고 갈 수 있는 강축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예. 사실은 백록장원이든 거가대로든 간에 장우성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꾸야스라고 있잖아요. 서울의 이꾸야스 기수. 그런데 이 장우성 기수가 말 타는 거 보면, 선행마 말머리 하는 거 보면 조금 뭐랄까 어설퍼. 그런데 반대로 무빙을 타는 거 보면 즐기는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막 힘있게 막 오는데 이 선수는 내가 넘어갈 타이밍에 넘어가고 붙을 타이밍에 붙고 그걸 또 이렇게 타는 거를 굉장히, 사실 백록장원을 너무 빨리 붙여도 이렇게 못 탔을 거고 너무 늦게 붙여서도 이렇게 못 탔을 것 같은데, 거가대로라는 말도 우리가 다 짧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우성이가 타면 그걸 끌고 들어오더라고. 한마디로 전개를 잘 펼치는 그런 기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장우성이 기수가 어떠냐고 그랬는데, 이건 백록장원. 승부 포인트를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치고 거의 대부분 이제 꼬마 기수들이나 좀 못하는 기수들이 패착은 경주 전개에 좀 그렇죠. 조급함이나 아니면 좀 타이밍을 늦게 잡는. 그렇기 때문에 마크는 되는데도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승부에 깨지는데, 이 장우성 기수 같은 경우는 거의 평소적으로 말을 탈 때는 어느 지점에서 딱 쳐야 이마필이 나가고 이기는지 그 승부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이 장우성 기수는 뭐 명예 기수에 걸맞는 그런 기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말 잘 타더라고요. 이 기수는 서울에 끌고 가도 잘 탈 것 같아. 내가 보겠을 때. 그러면 이제 요 준메이 승부처인데 어쨌든 5번 백록장원을 얘기를 해주셨고, 나머지 뭐 인기마들이래봐야 이 편성에서 뭐 뻔하잖아요. 8번 제일왕초가 뭐 강력하게 팔릴 거고, 대끼리 형성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특등대구 아랑조화 이런 게 뭐 팔리겠죠. 마량도 뭐 지난번에 잘 쳤으니까 또 어느 정도 팔릴 거고. 근데 이런 말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배당마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3번 산정무안입니다. 이 산정무안이라는 마필이 초창기 때는 백만장자하고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사이즈가 세게 인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사실상 1군 3급 상급인가? 거기 이제 올라오면서 3세 이상 거기 올라오면서부터 계속 슬럼프를 근간에 바닥을 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이렇게 무너질 마필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전개가 이번에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안고 3번 산정무안이 안덕수가 파이팅을 한번 해준다면, 옛날에 안덕수는 이런 말 갖고도 참 배당을 잘 터뜨리고 빵빵 해가지고 한동안 올 초인가 작년에 대상을 연속으로 그 인기도 뭐 상당히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그냥 인기만 타면 부러져요.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안덕수 기수가 이런 말 타가지고 한번 멋지게 입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제주교차 4경주 모현진위원회 준메이 승부차라고 하니까 자신있게 딱 2방 이내에서 결정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모현진위원회 메인 승부처입니다. 왜 메인 승부처를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경주 거리는 1700m 경주인데요. 제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9번 마 입소문. 이 입소문을 강추로 안고 가서 여러분들께 적잖은 배당을 남겨드릴 건데, 자, 이 입소문이란 마필 직전에 이제 2달
2달 정도의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마필은 제가 알기로는 휴양을 갔다 오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도 혹시나 해서 이마필 진치를 놓고 이마필을 안고 갔었는데 뭐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못됐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주 적응했고 좀 걸으면 상당히 아껴줬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마필 선입형이면서도 1700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전에도 보여줬고 이번에 충분히 승부지만 있다면 이마필은 뭐 마필 상태는 최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에 탄 기승자가 들어가겠다 맘만 먹겠다면 언제든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이거 다시 한번 이마필을 강추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마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동 마방은 작년에 항태성 기수가 있을 때 당시에는 해도 거의 뭐 명문 마방을 해서 거의 탑 안을 찍었던 마방인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뭐 슬럼프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초반에 이제 김영석 기수하고 김경훈 기수가 들어왔는데 올 초에 김영석 기수가 너무 승부의지를 이제 표현을 안 했죠. 우승마도 다 꺾어놓고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 기승을 안 태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그 시기에 상당한 타격을 먹었다. 마필도 뺏겼고 왜냐면 마주 입장에서도 말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주니까 분명히 능력 사이드는 충분히 들어와도 뭐 여지가 없는데 김영석 기수가 깨지면 그 다음에 김경훈 기수가 타면 무조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김영석 기수 때문에 좀 마방이 한풀 꺾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최기호 마방하고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고영동 마방이 많이 꺾였고 나윤학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서도 막 그렇죠. 나윤학 기수는 지금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꾸준히 성적을 모으는 마방은 박병진 마방 항상 꾸준하죠. 근데 승부가 강해 그 마방은 이 인기마의 입상률이 굉장히 높다고 칭찬해주고 싶은 마방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마방은 다 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마리만 뭐 물어볼게요. 8번 이 사라요골이라는 마필이 마체가 340kg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체중 검사에서 빠진 건데 그 이번에도 이게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마필은 다마 나오죠. 체중은 340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마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키는 뭐 제가 알기로는 딱 137 정도의 몸무게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더 이상은 안 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뭐 장제만 들어간다면 이번에도 무난하게 합격할 그런 마필을 판단합니다. 아니 이 말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얼마나 크지? 난 서울말인 줄 알고서 아니 난 딱 보고서 이 머리가 2배짜리 놈이 하나 있네. 보니까 얘 사나이거리더라고. 근데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3차 보는 거 보고서 야 이게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 마필이 대체적으로 좀 따라가는 습성이 강한 마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마필이 근래 딱 한 번 우승했는데 그 외에는 다 3차에서 깨졌던 그런 마필이라 그렇게 마필 습성적으로는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9번 입소문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주셨고 저희가 얘기해드릴 마필은 5번 신천보스입니다. 고영동 마방이 워낙에 이제 침체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필 인기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경주 뭐 강력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번 신천보스는 그간의 꾸준한 전력입니다. 뭐 거의 일정한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해주고 있는 마필이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보다는 훈련이 좀 부족하네요. 근데 훈련 상태는 어땠나요? 5번 신천보스는? 신천보스 마필은 제가 그 직전 경주 뛰고 나서도 지금 조교수는 5회밖에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꾸준히 봤을 때 계속 나왔던 마필입니다. 출주가 안 됐을 뿐이지 놀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뒷심이 있고 당일 컨디션만 맞추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신천보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요 5경주가 메인 스포츠인데 뭘 물어보려고 하다 말았네. 제가 이 무국강산이 이번 경주 인기 많나요? 무국강산은 항상 배당마죠. 배당마죠. 이 무자 들어가는 거 무중, 무국 이런 말들이 대부분 배당마예요. 일본에서 그죠? 근데 뭐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뭐 사이즈 쪽으로 보면 3번마 유랑극단과 6번마 거가대로 4번마 신흥호걸 9번마 이승훈이 거의 사이즈 같은 등급이고 나머지는 좀 한 끗발 낮은 같은 1등급이라도 좀 레벨이 좀 낮은 그런 마크를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7번마 아시안강담은 이제 갓 승군한 1등급 중에 그런 마필인데 뭐 이거 직전 경주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그 배당을 터뜨렸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경주를 보더라도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고 분명히 40초 플레이는 끄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했는데 이 경주만 42초가 나왔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다음 경주에 제주마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제주마 그 쪼꼬라 것들이 900m를 평균 가장 좋은 기록이 14초인데 12초를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모현진 의원이 이런 얘기할 줄 나 몰라서 솔직하게 지금 말 진짜 잘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 1등을 했던 거가들여도 실질적으로 그 이전보다도 못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고 와신상담은 그때 당시에 외곽 무빙을 해가지고 선두권을 그냥 널널리게 놔주면서 얘를 놔주면서 그냥 입상을 하면서 거의 뭐 딴 놈들이 안 뛰다시피 이마필이 선입평에 맞았는데 당시 10번 게이트를 받았고 그냥 초반부터 추입으로 맨 뒤에 후에 가다가 이제 제가 판단해서는 3코너까지 마필이 분명히 나갔었는데 거리가 떨어졌었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무빙이 된 거죠. 와신상담이 무빙이 하다 보니까 이 10번 말은 아무 생각도 없이 끌려 들어온 판단이 된 거고 뭐 제 능력치에 들어온 거 판단하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터무니없는 작전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 안 되는 그때 당시 8번 마 신천돌체를 탔던 김용석 기수 선입평의 마필을 추입을 탔다는 거죠. 그렇지. 그때 고용동 마방에 녹색 신비하고 신천돌체가 나왔는데 선양도 넘겨주고 이 마필 하나 때문에 그 전개 전체적인 전개 흐름이 틀어졌던 그런 경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분석입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전공을 찔러줬어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난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기마들이 인기값을 못하고 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날 전체적으로 환호 타임이 다 1초씩은 빨랐거든요. 그렇지. 주로 빠르게 이렇게 빨랐다는 얘기죠. 이 한라마 1등급 이 경주에서 2초가 늘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 같으면 제가 배팅은 안 해서 그렇지만 제가 배팅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마사에 욕이라도 시원하게 뽑아줘요. 또 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군항해변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지. 이게 아무리 뭐 추입이 좋다 그래도 사이즈가 뛰어본 거리도 없고 형편없는 것이 어디 가지. 우리 흔한 말로 잡것이 그냥 장군을 다 때려잡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참 잘했어요. 이 제주교차 오경주 이 메인 승부처인데 제가 오늘 모현진 위원하고 방송을 처음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모현진 위원이 아주 세게 얘기하네. 그건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사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마사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겠지. 야 현진아 너도 기수해놓고 그런 걸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틀린 얘기한 건 아니거든. 정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방송이네. 굉장히 또 기수들이든 관계자들이 들으면 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특히 그때 인기마가 13조 고용동 마방의 인기마 2주였는데 하나는 선행 같고 하나는 인기마였고. 근데 그 두 마리가 다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도 눈이 있다는 거를 이 모현준 의원이 제주교차 오경주에서 정확하게 전공을 찔러줬던 것 같습니다. 병마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좀 장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런데 적어도 너무 터무니없는 경주는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거를 마세가 잡아줘야 하는데 잡아주지도 않고
깝깝한 현실이죠. 네, 어찌됐든 저희 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고 또 내용도 가장 알찬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앞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나 텍스트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시정을 해가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